왜 법무부 장관이 그랬을까? 왜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도대체 뭐길래 그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에 그래 관여가 돼 있단 말이냐 안 돼 있단 말이냐, 이 얘기를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을까?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먹을래? 처에, 동생에, 오촌 조카에, 또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지금 1차 불러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죠? 지금 오늘 연합뉴스 보니까 뭐 또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뭔데? 그냥 우리나라 부처가 17개 부처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전체 부처. 그 17개 부처 중에 하나일 텐데 기관 서열, 이 부처 서열에도 법무부 서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중간쯤 가요.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우리를 지지하는 분, 그리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양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략 이 수사가,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트위터에도 했단 말이지만, 적어도 수사를 시작한 시점, 수사를 한 수사단의 규모, 압수수색의 정도와 횟수, 소환의 일정과 소환의 횟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과잉수사다. 저는 그 점을 아주 오래전에 수사 초기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뭔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수사가 전격적으로 개시되고, 수사가 그 서대른 분에 대한 기소가 개시되고, 대충 어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아물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연말까지 정도에서 검찰 개혁을 세게 하고, 어느 정도 좀 국정의 전체적인 뭐랄까요? 조화라고 그럴까? 운용의 묘라 그럴까? 뭐 제가 별로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좀 아물겠지. 근데 아물지 않더라. 끝까지 가는 것 같더라. 이 끝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과잉 수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수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원칙에 맞는 수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갈기갈기 나눠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쪽 저쪽에 정말로 수백만의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는 나와서 저쪽은 동원돼서 이렇게 지금 몇 달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와 법무부 장관의 위치와 법무부 장관의 기능과 반대로 있는 검찰개혁, 검찰의 위치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검사들의 수와 검사들이 하는 본분과 역할과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고 해명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렇지 않은가요? 맞죠?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을 할 때 2014년 국정감사에서, 2014년인가 15년인데 국정감사에서 그렇게도 법무부 장관하고 그 수사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그 말 한마디 물어주는 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기자들이 제가 그 말 하니까 정말로 박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시민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하냐 안 친하냐 다시 돌아왔어. 제가 비서관 할 때 만난 적 없고 통화한 적 없고 그쪽에서 통화해온 적도 없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서 술 한잔한 게 전부입니다. 한잔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이 된 거예요. 고검으로 가면은 일단 너 옷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좌천입니다. 승진할 일 없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대구 고검으로 발령을 내더니 대전 고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대전 고검이 있는 곳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 웬간하면 전화할 만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 대전고검지검이 있는 그 자리, 그 장소와 제가 사는 아파트와의 거리는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코앞에 있습니다. 예, 그 전화 안 하고. 예, 그래서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난 그날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있는 사람. 그 잘못 딱 보니까 사표 내기 딱 십상이야. 사표 낼 것 같아. 그 내가 윤석열 형 이렇게 해가지고 사표 내지 말라라는 뭐 제 나름대로 문학적 소양은 없지만, 예?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약간 절절한 그러한 글을 올렸고 당연히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도 받겠죠.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고요. 예, 그게 윤석열 검사와 저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 뒤에 언제 만났냐? 그래서 사표를 어떻든 안 냈어요. 예, 제가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표를 안 냈어. 대전 고검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 동선이 맞아가지고 제가 먼저 앉았는데 누가 와서 덮어 갔는데 윤 검사예요. 예, 윤 검사.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하루의 피로를 KTX를 타고 서울로 오거나 서울에서 대전을 갈 때 그 한 1시간 남짓 그때 적어도 20분은 자야 되거든요. 그걸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요. 근데 그날은 단 1분도 못 잤어요. 제가 말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1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언젠간 먼 훗날 하게 될 겁니다. 먼 훗날. 근데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게 일선 수사 현실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예, 정말로 이 검찰에 관한 얘기들, 예, 또 과거 총장 하셨다가 뭐, 예, 좀 곤욕을 치르셨던 뭐 그런 분들 얘기, 또 이런저런 검찰에 관한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이 양반은 한이 많이 이렇게 쌓였고, 근데 다시 돌아가면 사법연수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사법연수원 23기 연수지 편집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운동권 뭐 이쪽, 예, 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 3차 사법파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3차 사법파동이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단독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들고 일어나면 대법원장이 바뀌어요. 예, 그 우리 사법연수생들 사이에서 3차 사법파동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예, 우리가 젊은 사법연수생이 이 분기 탱천에서 한번 의기롭게 한번 일어나자 해가지고 막 사법연수생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여론이 분분하고 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법연수원 23기 대장이 누구냐면 모든 기수, 그 기수의 최고령자가 회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간부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간부는 1반부터 6반까지 있어요. 6반까지. 1반부터 6반 6개 반의 반장들, 제일 나이 많으신 선배들이죠. 그리고 저처럼 뭐 이렇게 사법연수원 편집장, 무슨 학회장, 예, 학회장들은 조금, 예, 진보적인 회의를 하는데, 저는 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윤석열 연수생이 이제 성격이 그래요. 야, 그거 뭐로 하냐? 야, 그거 뭐 한다고 그 소용이 있냐? 뭐 아무튼 그런 취지의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예, 보수적인 분. 그 내가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톡 하고 쏘아붙였어요. 본인이 기억을 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 말한 것이 2년의 전부고 갑니다. 예, 그냥 동기일 뿐입니다. 예, 그렇다고 친하지 않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든 제도가 만들어주는 동조 동근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또 저가 실무자로서 우리가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기저에는 사법 관료 시스템은 곤란하다.
예, 그것이 사법개혁과 정의와 공평과 진실을 밝히는 이 사법 절차에는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요 근래 기사를 보니까 장관직이 비어있는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사전에 해야 되느냐, 사후에 해야 되느냐, 단계별로 해야 되느냐, 사건 보고에 관한 얘기들 들으셨죠? 예. 마치 사전 보고를 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기사 보셨죠? 예, 주로 조선일보에 주로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전국의 41곳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냐, 대폭 축소하느냐 들어보셨죠? 이거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보신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냐로 돌아가는 문제.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검사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검사. 어떤 게 나오느냐? 대체로 판사, 대통령, 한번 거꾸로 얘기합시다.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당의 직, 대통령직, 국회의장직, 국회의원직, 판사의직, 대법원장직, 당의 직분을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민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절대로 법치행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직분 내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라. 대신 그런 헌법적인 권능을 수여받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 신분상의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역시 헌법에 나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조항과 함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예, 특별한 파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그런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검사가 나옵니다. 그럼 검사에게 그러한 신분보장이 있느냐?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나오는 조항은 사람은 구속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만에 의해서 구속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겁니다. 검사에 관한 시간이 꽤 많이 갔죠? 4시 50분 됐습니다. 검사의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그렇게 거기서 검사에 관한 신분보장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검사는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전 세계 시민혁명이 벌어질 때 경찰에 의해서 니제는 네가 알렸다라는 규문주의 방식으로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족쳐가지고 자백을 시키고 그 자백에 기해가지고 특별한 보강법칙, 즉 특별한 보강 증거 없이 자백하면 무조건 판사가 유죄로 두드려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감금하고 징역형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원인은 법관도 믿을 수 없다. 법관도 믿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법관 귀족에 대한 반동이 프랑스 대혁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장발장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불과 몇 조각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19년형을 받은 일 아닙니까? 19년 동안 하나도 감형되지 않고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수용됐다가 다시 또 석방되는 그 사건을 다룬 것이 장발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 검사라는 제도입니다. 중간에 수사를
과거의 사법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인신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니는 네가 알렸다라는 감금과 고문과 일방적인 인권 탄압에 의해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과 오로지 그 자백에 기한 재판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관, 절차를 지키게 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검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검사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검사가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인권의 보호자였습니까? 언제나 공익의 대표자였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국민 전체를 대변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다 법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검찰청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다 모든 검사들을 다 폄하하지 맙시다. 그러나 적어도 큰 줄기에 있어서 지금 검찰개혁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유한국당조차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권성동 의원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익의 대표자였다면 객관 의무와 진실 의무와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의 정말 보호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에 충실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즉 우리나라 검사는 정말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입법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전지전능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지휘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 예,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권, 이 5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 특별사면, 일반사면, 이 사면복권도 사실 밑그림과 거의 제가 법무비서관에서 제가 잘 압니다. 예, 이 밑그림을 어디서 그려옵니까? 법무부에서 그려옵니다. 법무부 검사들이 그려옵니다.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어느 정도 문미나 탈검찰을 했으니까 몇 개 중요 보직, 법무실장, 또 인권국장, 또 출입국보호국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은 지금 문민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검찰국장이 제일 세요. 검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사면복권도 실상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 밑그림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의 법제에서 유일하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재를 합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돈 없는데 돈 쓸 수 있어요? 예,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겁니다. 예,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을 뿐더러 권한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경우에만 남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 말고도 내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사람만이 있다면, 나 말고도 내 권한을 통제할 누군가가 있다면 감히 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칼을 박는, 표현이 이상하네. 예. 내가 칼을 드는 순간 누군가도 나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그 절제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법학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 원리입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사에게는 우리 헌법의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 법제의 할아버지들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헌법도 만들고 형사소송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정부조직법도 만들고 등등을 만들었는데 검사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한을 주되 권한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면은 남용할 수 있고 견제받지 않으면 독선할 수 있고 독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일한 통제 방법을 하나 딱 강구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법이 어떻게 됐느냐? 정부조직법에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당장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3군 참모총장을 둔다는 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합참의장을 둔다는 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군정은, 군령은 군정과 군령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길어지는데, 군정과 군령으로 나눕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군인들에 대한 장군까지 포함해서 인사, 행정을 하는 걸 군정이라 하고, 군령이라 하면 유사시에,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지휘 계통을 밟아가지고 전쟁 행위에 관한 지휘 명령을 하는 것이 군령입니다. 군정은 누가 갖고 있느냐? 각군 참모총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군령은 누구냐? 합동참모회의 의장, 합참의장이 같습니다. 예. 근데 군정, 군령 다 국방부 장관이 지휘합니다.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3군 총장을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조직법에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행정적으로 안행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뭘 하기 위해서? 검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감독하여, 감독이란 표현을 씁니다. 감독하여.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여러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의 지휘입니다. 예? 기억해 주실래요? 네. 지휘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하는 사무의 제1은 수사입니다. 수사만이 전부는 아니죠. 아까 5가지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제1은 수사입니다.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수사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을 씁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시에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역할,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상 나오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역할은 어떤 권한을 갖는 겁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되 공익의 대표자, 진실, 객관 의미의 주제자로서, 인권의 주제자로서 잘하면 모르겠으나 잘하지 못하면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느 법률에도 없습니다. 어느 법률에도 없습니다. 그럼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뭐냐? 지금 검찰총장, 과거의 역대 검찰총장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란 게 뭐냐?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 검사 위에 부장검사,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차장검사 위에 검사장, 검사장 위에 고검장, 고검장 위에 검찰총장, 군사 계급처럼 일사불란한 지위 복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 검찰총장이 지휘하면
먹히는 겁니다. 저 말단, 제 고향인 충북 영동, 말단이라 하면 싫어하겠네 우리 고향 사람들이. 충북 영동지청에 있는 2년차 검사가 어떤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땄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건 하지 마. 너 하지 말고 딴 사람이 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엄청난 권한이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검사는 검찰총장과에 관해서 수사의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수사를 빡시게 하느냐? 왜 그렇게 수사를 야멸차게 하느냐? 왜 그렇게 수사를 정말 끝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하느냐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대통령님 수사의 독립성이 있는데 왜 그거 간섭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거꾸로 검찰청법이나 법에 어디에도 형사성법 어디에도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이 없는데 영동지청에 있는 이 2년차 검사가 나는 배운 대로 내가 이렇게 수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검찰총장이 너 그거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이 해 라고 한다면 이 검사는 총장님 나에게는 수사의 독립성이 있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검사가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때,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때 이의 제기권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예, 그걸 아시는 거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검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은 없다.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은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왜? 권력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봐주고 권력이 약하다고 해서 안 봐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검사 스스로를 단련하되 어떤 검사도 2800명의 어떤 검사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나는 하늘로서 한 점 부끄러울 수 없을 정도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법치국가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합니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겠다는 게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그럼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검사의 맹세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2,800명의 모든 검사들이 그럴 필요가 없죠. 2,800명의 검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들이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는 수사가 공평타당한지 이 수단이 상당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법조인들은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례의 법칙, 과잉금지의 원칙. 이낙연 총리님께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표현하는 것 중에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조인들은 상당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렇게만 한다면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석 달간의 이 정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은 권력의 관점에서 대통령 권력 또 대통령 주위에 우리 여당의 그것이 권력이라 한다면 권력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간섭과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기초와 수사의 계시와 수사의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수사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수사가
절차적으로 정의에 입각한 건지는 검사들 스스로가 언제나 판단해야 되고 언제나 돌이켜봐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아닐 때 마지막 법률적, 합법적, 합헌적 규제수단이 뭐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지휘 감독이 만약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아닙니다. 그 수사의 독립성이란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검사들이 뭐 난리가 날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저는 법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혹시 간섭이 될지 모르니까 수사의 보고와 지시는, 지휘 감독은 서면에 의한다. 전화로 띠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에 의한다.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지휘 감독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공수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하겠다.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공수처의 어느 검사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수처 무서워서 못한다, 공수처 안 한다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서 못한다,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한다, 앞으로 캥길 짓 많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어떠한 지휘 감독도 없는데, 어떠한 지휘 감독도 없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은 2,800명의 검사를 간접적으로 총장을 통해서, 아니면 총장한테 직접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지휘 감독의 아주 아름다운 면, 가치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근데 그것도 못 믿었다고 하니,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공수처조차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정부가 말하는 공수처 제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정말로 언어 도단이고 뭐가 무서워서 못하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대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